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강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1장 총칙의 소단한 사항 용어의 정의 뒷부분을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중개를 배웠습니다. 중개. 자,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알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개라 하면 알선이다. 요거만 암기하시면 제1강은 100%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기억이 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했다 해서 중개업에 반드시 중개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배울 차례죠. 세 번째. 그럼 중개업이란 무엇이냐? 중개업. 이 중개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예요. 업으로. 자,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하는 건 뭐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환을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한다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건 거래 당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즉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성공시켰어. 거래 계약을 성공시켰어. 자, 그러면 뭘 받습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다? 일정한 보수. 이거 같은 다른 말로 중개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 또는 어떤 실비 같은 거. 네. 자, 보수를 받고 뭘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강의가 어떻게 지분이 나오냐면 중개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내가 방금 중개업이라고 안 하고 중개란 하고 이거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란 그러면 알선이 나와야 돼. 그거만 아니면 중개란 알선이란 말이 없잖아 방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중개업이란 반대로 중개업이란 하면서 중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중개업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하면서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틀린 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중개 그러면 무조건 알선이 나와줘야 되고 중개업이라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한다. 요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업에 대한 규정을 이제 판례에서 정한 걸로 이제 다시 학자들이 정리를 좀 했는데, 자, 이 업이란 뭐냐면은, 자, 업이란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업에 대해서. 첫 번째, 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요. 불특정 다수인. 어떤 특정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이니까, 중개업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자, 이익을 내겠다는 얘기죠. 돈을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계속적, 반복적. 자, 계속적, 반복적 중개행위를 하는 거예요. 중개행위를 하는 거. 요 세 가지에 부합이 돼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즉, 법정 중개 대상물을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려면 중개업자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중개를 해.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럼 상관이 없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려면, 이런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좀 이따 다시 네 번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럼 우연히 중개를 한 사람, 우연한 기회, 그냥 어떤 영리 목적 없이, 자, 우연히 일반인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업자도 아닌 사람이 우연히 중개를 했어. 자, 이 우연히 중개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될 거네. 이 사람에게 죄를 주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우연히 중개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야. 첫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이 아는 사람, 지인들끼리 한 거야. 그럼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가 그래. 우연히 중개한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성이나 반복성도 없고, 뭐 이런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히 한 거. 즉, 업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업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중개업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중개업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개업, 법정 중개 대상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자, 중개업자는 뭐냐면 이 법에 의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돼. 사무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는 사람. 중요한 등록이란 게, 등록, 우리가 저번 1강에서 자인허 신호 등 배웠잖아요. 그 마지막에 등록제라고 했잖아요. 중개업자는, 그럼 중개사무소가 없는 사람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띄었어. 중개사무소는 없어. 개설 등록을 못해. 중개사무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람. 등록을 해야 돼. 등록. 시군구청에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개설. 내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다 이 얘기예요. 개설 등록을 하는 사람. 자, 그럼 이 중개업자는 어떤 사람이 중개업자가 되는가? 이 중개업자의 종류, 종별이라고 해요. 종별. 그 종류를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자를 할 수 있구나.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내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됐어 내년에. 아, 올해 이제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가,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자기 사무실이든 건축 대장이 있는 사무소에 돼요. 남이거든 임대차를 했든 간에 중개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를 들고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아, 첫 번째 나왔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딱 두 번째는 법인도 아니야. 중개법인도 아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아니야. 그런데 중개업자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우리 법률에서 뭐라는 부측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라고 표현이 돼요. 옛날 부동산 중개업법이나 그 중개업은 뭐라고 표현해? 이 사람들을 바로 중개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개인. 공인중개사는 아니야. 근데 옛날부터 복덕방 쭉 해오던 양반들 있잖아요. 소개영업 시절에 그 사람들을 갑자기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왔다고 해서 없애질 못하니까 중개인이라는 호칭으로 해서 중개업 하던 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자기가 등록한 지역이 있고 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개인이 인천광역시에 중개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칙 인정 중개업자라고.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2인이 상법상의 해설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라 그러냐? 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법인인 중개업자라고 해요.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은 까다롭죠. 만들니까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법상 해서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중개업자는 셋이 있는데, 이 법인인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그 대표자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돼. 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이 두 번째 빼고 가능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989년 이후로는 신규 중개인은 없어요. 더 이상 중개인 등록을 못해. 중개인은 뭐 1번, 3번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갖고 중개법인을 만들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든 간에 1번, 3번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업이 안 돼서 잠시 접는 거예요.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져서 다시 중개업무를 하고 싶어. 그럼 다시 개설, 신규 등록을 다시 하면 돼요. 개설 등록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재개를 하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접고 법인으로 하든가, 법인을 접고 개인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하든가 그런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는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면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는 이상 신규 등록은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한번 폐업을 하면 끝이야. 아주 폐업을 안 하지. 그러니까 결국 그 1989년 이후로는 다 공인중개사인 사람들만 중개업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개인이 만약에 폐업하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시험 받고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든가 법인인 중개업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중개업자의 종별 3개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공부는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편해요. 자, 그럼 3개 한번 적어보면, 자, 지금부터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개업자를 종류별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종별은 크게 3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갖고 공인중개사가 돼서 등록관청에 등록한 다음에 중개업자가 된 경우, 바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법인인 중개업자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중개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옛날부터 있어왔던 중개업자들을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호칭을 하냐? 구중개업법에서는 중개인이라고 호칭했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들을 부칙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3가지 종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거의 유사하죠. 차이가 있다면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전국을 범위로 업무를 하지만 부칙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아니면 도, 그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후에 새로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자, 이 신규 등록이 가능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폐업 후에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법인인 중개업자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 즉 중개인들은 폐업한 다음에 다시 신규 등록하는 것, 재등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등록 관청 내에서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자, 못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업무지역입니다. 업무지역. 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하냐, 이걸 말합니다. 자, 이 업무지역. 업무지역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전국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법인인 중개업자 역시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는 어디라고요? 그렇죠. 자기 중개사무소,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그 도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 대상물은 관할 구역의 특광도를 넘어서 전국 범위인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자, 예외는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소속 공인중개사들 이렇게 자기가 도장을 찍는 거죠. 중개 업무를 한 다음에 거래계약서라든가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찍는 그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이 도장은 인장은 예전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도장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자, 가족관계 등록부 아니면 주민등록표 자, 주민등록표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름.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자기 실명이죠. 그 이름이 나와요. 성명이 나와 있는 인자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부칙인정 중개업자 역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또는 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자 아까 이름, 자 구체적으로 법령에는 성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명 역시 성명이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이 인장의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인인 중개업자는 약간 다르죠. 법인인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자, 법인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자, 이거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자입니다. 법인. 자, 법인의 인자. 법인의 인자. 요거만 차이가 좀 있죠. 자, 다음에 이제는 보증 설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이 보증 설정은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를 맡긴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로 매수인이라든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 사무소를 개설한 중개업자들이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 자, 그런 보증 설정 규정을 얘기하는데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 자, 법인은 등치가 크니까 액수가 좀 많겠죠.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자,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거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1억 원. 자, 그러면 이런 보증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입니다. 보험. 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합니다. 공제에 가입. 자, 아니면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겁니다. 공탁.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역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역농협이 있어요. 자, 지역농협은 농지를 중개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은 예외적으로 1천만 원 이상, 자, 1억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탁회사 같은 경우 역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역시 법인으로 치기 때문에 얘들은 2억 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최하 2억입니다. 최하 금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이 사무소와 관련된 걸 보는데 첫 번째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도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법인인 중개업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셋 다 가능합니다. 공동 사용하는 건 셋 다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전 역시 관할구역 밖으로 내가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서 제주도 가서 해도 됩니다. 폐업하고 제주도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거. 자, 이때 이전은 폐업 후 이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폐업 후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폐업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사 간 지역에서 등록을 해도 되지만 부칙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는 폐업 후 등록이 불가능하니까 바로 이전을 합니다. 폐업 신고 안 하고 이전을 하고 이전한 등록관청에 이전했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이전한 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거 여러분들 차고 없기 바랍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그걸 무등록 중개업자로 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내가 공인중개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중개를 하면 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등록관청 시군구청에 가서 중개사무소 냈다는 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처벌 규정. 이게 법이 묘한 게, 형법도 그래요.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거는 없어. 법률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뭐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처벌 규정이 있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없어. 법에는 도둑질 하지 마라.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법에는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절도한 사람은 얼마 이상의 뭐 벌금이라든가 몇 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다, 중개업자가 아니다, 중개업자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중개업자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즉 중개업자도 아니다.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에 소속된 사람이야. 중개업자니까 법인인 중개업자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거나 또는 부칙인정 중개업자든 그러한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소속된였지만 뭘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 이거 가능합니다. 소속되었지만. 공인중개사니까. 그리고 중개 업무를 또 보조도 해.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도 보조를 합니다. 다 가능해. 자, 그런데 그 밑에 중개보조원이라고 나. 6번. 중개보조원. 이 중개보조원의 정의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인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자에 소속했고 중개보조원도 중개업자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이 둘을 합쳐서 사용인,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람이야. 고용한 사람, 고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둘을 합쳐서는. 그렇지만 중개보조원은 뭐다? 제일 중요한 개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 사물에 대한 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와의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거야. 단순 업무야. 제일 중요한 개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단순 업무를 보조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게 큰 차이점이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뭘 못한다? 중개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중개 보조는 중개 단순한 업무, 즉 중개 업무를 보조할 뿐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보조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그게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도 쓸 수 있어. 다만 쓸 때 중개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같이 서명하고 도장 날인을 찍어야 되는 거고, 중개보조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용어의 정의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의 정의 2 저번 시간에 거쳐서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총 정리를 하자면 중개는 뭐다? 뭐만 외우면 된다? 알선. 그 내용도 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 다 알게 돼. 시간이면 다 알게 되는데 알선이라는 거. 중개업은 뭐냐? 그럼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그게 중개업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겁니다. 나머지는 그 시험 문제 워낙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잘 나오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저절로 이어지고 앞으로 이제 깊게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심화 있게 심도 있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이독할 때 딱 처음 해보면 처음에 내가 무지하게 헤맸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하고 기쁨에 들떠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공인중개사법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고 두 번째 보는 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 주실 걸 당부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